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,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. 어쩌면 또 다른 평등의 모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. 돈이 많든 적든, 아무리 본인이 잘났든 아니든, 뭐 아들이나 자식이 얼마나 그 성공을 했든 아니든 다 똑같은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다면 남는 건 뭘까? 23일차. 피부가 좋아지고 이런 걸 느끼는 건 아니고 피부 결에 대한 유지? 근데 원래 유지를 하려고 해도 그게 노력이 필요하잖아요.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뒤로 가고, 인생처럼 인생도 가만히 있으면 인생이 뒤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. 뛰어도 제자리 걸음대가 대부분이죠. 그러다가 그런 게 쌓여서 어느 순간에 한 단계 딱 올라가고. 아니, 오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데를 갈 일이 있었어요. 한 80, 70, 80. 네. 제일 많으시고, 이제 90대. 100세가 넘은 어르신도 계시는데, 그러니까 105세가 되신 어르신이, 이제 그래도 혼자 거동이 다 가능하신 거예요. 걷고 하시는 게. 집에서 어떻게 계실까. 또 그 자녀분들이 사실 거의 80대 케어를 하기도 힘드실 거 아니에요, 부모님을. 그래서 또 그분들이 먼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, 혼자 사시나 보더라고요. 암만 그래도 어떻게 혼자 사실까 싶기는 해요. 근데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더 본인이 불편하실 수도 있죠. 어느 정도 경제력도 되시는 분이라고 하던데 100세 이상 이제 사시는 분들을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이제 TV나 이런 데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봤던 거는 대부분 뭘 계속 배우고 계시고 뭘 하고 계시고, 근데 그분은 혼자 사시는데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체력이나 상황은 아니신 거더라고요. 그냥 하루하루를 죽음이라는 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닐까. 잠깐 그렇게 봐서 모르죠, 뭐. 그분의 모든 삶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 그렇더라고요.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노년을 우선 먼저 생각을 하죠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자신에 대한 그런 노년과 죽음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앞으로 우리는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.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더 케어를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더 잘 받으실 그런 분들도 요양원에 가시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대요. 왜 아니겠어. 대부분 이제 요양원에서 거의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볼 거예요. 실제로도 그렇고.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는 삶에서 보내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. 삶의 마무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할 건지 준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그런 생각 많이 하신대요. 본인의 직업이 뭐였든,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든, 얼마나 큰 대기업에 다녔든, 어떤 전문직이었든 다 소용이 없는 거죠. 그리고 자식이 뭐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뭐 잘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, 그래도 그것도 다 소용이 없죠. 그런 자랑하는 맛으로 어르신들이 더 버티실 수는 있겠지만, 그 가족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보면 그렇대요. 아, 직업이 뭐다.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다. 이런 거는 어르신들의 케어나 행복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. 얼마나 가족들한테 잘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는지 더 중요하대요. 그렇겠죠.
애들도 왜 사랑받고 큰 애들은 표가 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도 사랑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표가 난대요. 어쩌면 그런 게 우리한테 주는 또 다른 평등의 모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. 그렇죠. 왜냐면 다 소용이 없어. 얼마나 본인이 잘난 사람이었든, 돈이 많든 적든, 뭐 아들이나 자식이 얼마나 그 성공을 했든 아니든, 다 똑같은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. 상태 자체가 얼마나 평등해요. 그러니까 그렇다면 남는 건 뭘까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꼭 남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이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어떤 방향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? 왜냐면 노력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사실 나는 노년의 상태가, 몸 상태가, 정신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이죠.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노력을 할 거고 실제 닥쳤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이런 약간 지향점 같은 걸 좀 생각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이 들면서는 그 강도나 범위나 이런 거를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어야지 자기가 그거를 이제 좁혀서 조율해 가면서 삶의 도전과 시도도 필요하지만 계속 필요하지만 그 나이와 그 상황에 맞게 과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조절 능력을 좀 키워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오늘 그런 노년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우선은 그런 노년의 삶들을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죠. 모르겠어요. 뭐가 나한테 맞는 건지 찾았으면 참 좋겠어요.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찾지 못할 거고 그런 걸 가까이서 한번 보고 또 되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자리들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야 한 번씩 자극이 되죠. 나이 들음에 대해 생각하는 걸 까먹었구나.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걸 까먹고 있었구나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삶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도 하고 더 어여쁘게 아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그 현숙 씨의 무슨 행복을 뭐 이런 노래가 있던데 그 노래가 되게 오늘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렇죠.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어떤 상태에서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. 그게 근데 나 혼자 그런다고 되냔 말이지, 그쵸? 하지만 또 다시 생각해봐. 처음에 나부터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다른 사람한테까지 조금씩 더 그게 전달이 되겠죠. 좀 덜 괴롭히게 될 거고, 좀 덜 힘들게 해주는 게 될 거고, 우선은 나부터 행복해야 되는 거 맞겠죠? 그렇다고 합시다. 어차피 지금은 다른 답을 모르니까 나부터 행복하는 걸로 하다가 또 다른 답을 알게 되면 뭐 돌아가는 게 되더라도 그때부터 또 그 방법을 노력을 하면 되니까 나부터 행복하게. 고맙다. 사랑한다. 나 자신. 피부는 모르겠고 진짜 네가 스스로 좀 챙겨놔야 피부야. 자, 오늘 하루도 어쨌든 고마운 하루였어요. 자, 끝.